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안정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의지와 국정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어떻게 평가하는지 부동산 정의 운동가인 남기엽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장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던 우리 남기엽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트위터, 즉 X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을 것이다 라면서 다주택자를 압박했고요.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이러면서 추가 조치도 시사했습니다. 이런 의지는 아마 역대 정부에서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말을 대부분의 정부들이 했죠. 네, 또 민주정부는 많이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강한 의지를 보인 정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방선거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네, 보통 이런 선거가 다가오면은 예외 없이 부동산 경기부양책, 예를 들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 집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 재개발 재건축을 좀 더 쉽게 해주겠다 이런 방향의 이제 공약이 네, 슬슬 준비가 되고 그런 워딩이 나가는데 네, 정반대 방향으로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구체적으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 이제 대통령께서 올해를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망국적인 이 부동산 투기를 이제 끝내지 않으면 네, 네, 경제 대도약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께서 결단을 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나 내가 빈말하는 줄 알아? 나는 진심을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메시지에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졌고요. 서울 강남권 지역에 급매물이 늘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여전히 암중모색하는 분위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대통령이 무리수를 쓰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을 지금 남기엽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언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네. 구체적인 정책 수단은 못할 걸. 네. 이런. 역대 어느 정부도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지방선거까지는 숨죽이면서 아마 시장이 지켜볼 거야.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급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사실 던지기 시작하면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이 빠지는 게 이제 순식간이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계속 저런 발언을 의지를 이어가는 것은 이거는 결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결국에는 정부가 정해놓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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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제도를 주어진 조건으로 보고 움직이는 건데 네. 그 제도를 이제 바꾸겠다. 앞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규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다라고 하면 네. 제도가 이제 바뀌겠구나라고 하면 네. 아마 시장 거기에 적응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또 특별히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네. 국민을 믿고 가겠다. 네. 저는 결국 거품이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면은 시장은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지난주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의 연일 계속되는 부동산 투기 잡겠다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오랫동안 시장에 들이온 부동산 불패 신화.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긴 하지만은 이 경고만으로 단번에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시각은 사실 부동산 투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퍼진 인식입니다. 자, 대통령의 실행 의지를 진심이라고 보셨고 앞으로 그 시장은 또 그 방향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을 경기도 때부터 쭉 들여다보신 남기호 소장님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 예.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의 그 로드맵 프로세스는 어떠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사실 말의 수위를 계속 높여왔거든요. 네네네. 대통령께서. 예예예. 근데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면은 그럼 대통령이 얼마나 우스워지겠어요. 금방 바람 빠질 거예요. 예. 저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구속적 선언이다. 예. 자기를 구속했어요, 이미. 예. 예. 그러니까 정치적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결국에는 그 시장이 이제 대통령의 저 말을 믿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세제와 네.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런 게 이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겁니다. 네네네. 아마 세세한 로드맵까지는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부동산 시장은 미래를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가격이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예상, 네. 그 예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맞습니다. 예, 대통령의 저 발언은 앞으로 부동산에서는 큰 돈을 벌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굳어져 가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이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있습니다. 세제와 관련해서 그 예상하는 대로 과도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보유세를 포함해서 세제 정책이 투입될 수 있다. 이 관측은 맞을까요?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예,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네. 유예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네. 이제 그만하겠다. 만약에 유예를 할 거면 제도를 바꾸지 왜 계속 이렇게 유예를 하느냐. 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양도세라고 하는 거는 처분했을 때 이익이 났을 때 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양도세를 확 높여버리면 네. 이게 이제 동결 효과라고 그래서 이제 파는 것을 미뤄요. 예, 부동산이라는 건 시장이라고 하는 건 불필요한 사람이 빨리빨리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처분을 내가 합리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거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야 이제 내가 보유의 부담을 느끼고 그러면은 내가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거는 처분하게 되고 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소득에 비례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소득에 불비례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건데 그거를 굉장히 강제하는 거는 이제 보유세 강화다. 네. 결국에는 그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이 사실 진정한 부동산 투기 억제는 집과 토지를 더 이상 자산이 아닌 주거 용도로 바라보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토지 같은 경우 이제 농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 대통령의 구상은 여기에도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경기지사 할 때부터 네. 그리고 그 전에 성남 시장일 때도 네. 부동산은 주택은 주거용이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네. 하는 인식을 일관되게 보였어요. 네. 물론 이제 정책을 계속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거나 어떤 때는 후퇴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네. 대통령의 저 인식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집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네. 이제 사실 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 있잖아요. 주식 네. 시장도 있고 부동산 시장도 있는데 근데 주식에서 돈 버는 거는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이 돈 버는 수단이 되지 않으려면 불로소득을 줄여야 돼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여러 채를 보유할 이유가 없죠. 네. 예. 뭐
돈이 잘 안 되는데 여러 채를 보유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다른 상가나 네. 다른 뭐 토지나 예. 여기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야지만 시장 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이 네. 크게 줄어들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주택도 실행에 옮겨지는 것은 아닐지, 그 경기도 때 하려고 했던. 근데 당시에는 이제 무주택자에게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그런 방향, 그게 실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 언어를 기본주택이라는 용어나 언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정신, 지금 그 방향으로. 말씀하신 그 정신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집을 살 필요 없이 그냥 내 거주 목적으로 그냥 네. 공공에서 임대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네. 내쫓을 일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30년 40년 사는 그런 집을 국가가 네. 제공함으로써 뭐 굳이 집을 했어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보유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 이 전략이 바로 네. 기본주택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또 집으로 돈을 벌게 되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드는 건데, 네, 집값이 더 이렇게 급등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고, 네, 그러면 바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거용으로 이제 정착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집을 마련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필요 없이 내가 거주 목적으로만 한다라고 네.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서 그걸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면 거기 들어와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죠. 네. 예. 그런 저는 방향으로 분명히 세제나 주택 공급을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동산에 묵힌 돈으로 주식 시장에 이제 투자하라, 이런 의도도 있다고 보세요? 예, 그 대통령의 발언 중에 그런 말도 있었는데요. 네, 예, 대체 투자처가 있다. 네.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네. 주가가 이제 정상 궤도를 달리고 있지 않느냐.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옮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옮겨라 이렇게 뭐 독려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에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주식으로 옮겨가겠죠. 네, 예. 근데 이제 대통령도 그런 워딩을 정확히 어제 하셨는데 네.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올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 그렇긴 하죠. 이건 정확한 인식이에요. 예, 집값이 올라가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누가 피해를 보냐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엄청난 그렇죠. 피해를 봐요. 아주 정말 통렬한 지혜입니다. 사실은 통렬한 지혜예요. 예. 네,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더 억울한 게 뭐냐면 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 안에서 많이 따는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도 있는 거지. 예. 근데 주택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집이 없는 사람, 땅이 없는 사람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맞습니다. 그런 건데 이거를 바로잡겠다 이제. 네. 그래야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연일 의지를 밝히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이 그 조국혁신당에서 내건 그 토지공 개념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민주당은 중도 실용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급진적인 정책 방향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을 우리 남기엽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매우 안 좋다고 봅니다. 잘못됐다. 예. 네, 왜냐하면 뭐 토지공 개념이 공산주의 비슷하다 뭐 이런 워딩도 썼는데요. 네, 근데 우리 헌법이 토지공 개념의 정신이 가득 배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헌법재판소도 우리 헌법은 토지공 개념의 정신을
그 토지공 개념을 담고 있다라고 여러 번 판시를 했어요. 네. 근데 이현주 의원은 법률가 출신이거든요. 이걸 네. 모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사실 최근에 대통령이 연일 발언을 한 이 부동산 불로드 공화국 탈출, 이것도 이거는 사실 사실은 토지공 토지공 개념을- 개념이에요. 이것도. 예, 토지공 개념을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 이현주 의원의 발언은 사실 대통령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 알고 있을 텐데 저는 좀 물론 다른 이유로 해서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비판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토지 공개념을 이유로 해서 비판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비판이고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기업 소장님 오늘 아침에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지 플러스 자유 연구소장인 남기업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